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다 끝나고 나서 최근에 새로 통과된 법률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발의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연말에 2020년 연말에 주요 법률을 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 계속 통과를 시킬 예정이 있지만, 일단은 2020년에 일단 입법 작업이 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와 있던 이제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개헌안을 발의를 할까?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할 때 언제 발의를 할까? 또 어떤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를 할까? 이게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내용을 가진 법률안이 발의가 되면 그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지난번에 2018년에 발의됐던 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 발의한 겁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 헌법 개정안이 아마 앞으로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혹시 발의하게 될지 모를 개헌안의 초안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지난번에 2018년에 발의했던, 물론 국회에서 부결이 됐지만 의사정도수 미달로 폐기가 됐지만은, 지난 2018년에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유를 뺐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 강의를 해드리고, 이번 주에는 하여튼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된 개정안, 이 개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우한 폐렴 또는 중국 폐렴, 이 폐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통제를 받고 있죠. 근데 그 통제를 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바로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그 정확한 명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바로 이제 줄여서 이제 감염법 예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률에 하여튼 지금 우한 폐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제 통제의 근거가 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최종윤 의원이 이제 다른 17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표 발의한 법률안입니다. 바로 이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 근데 이건 2020년 작년이죠. 작년 12월 28일 연말에 거의 가까워져서 이때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상임위원회, 이 개성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현재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뭐 보안심사 소위원회나 뭐 다른 절차는 거치지 않고 그냥 회부가 돼 있고, 그리고 입법 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 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입법 예고 기간이 현재 그러니까 2020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입니다. 1월 8일. 그러니까 아직 입법 예고 기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죠. 입법 예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검색을 해보니까 2시 22분경, 오늘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2분 현재로 총 593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593건이면 그래도 비교적 많은 의견이 제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의견 대다수가 절대다수입니다. 거의 뭐 찬성이 없고 그 대부분이 다 반대 의견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입법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2021년 1월 8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동지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실제로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데, 근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사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북한 퍼주기를 해주고 하고 싶죠. 북한에 뭐 많은 것을 갖다 퍼다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유엔 안보리 제재와 그리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동해안 쪽이나 또는 서해안 쪽에 뭐 철도, 도로 연결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려고 했죠. 근데 그걸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고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진하려고 했던 대북 퍼주기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합작사업, 합영사업 이런 거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 물론이고요.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렇게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 대한 퍼주기 사업이 이렇게 차단을 당하니까 어떤 걸 핑계를 삼고 있냐면, 일단 지금 우한 대령 팬데믹 현상, 이 감염병이 만연해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감염병 예방 또는 방역 또는 치료,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면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다 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이 대북 지원 사업을, 퍼주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걸 대북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법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번 개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감염법 예방법 현행법입니다. 개정안이 아니고요. 현행법에 보면은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제4조 제2항 제9호에 보면 제4조 제2항 제9호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 될 책무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제9호에 나열되어 있는 게 뭐냐면, 현행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 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 정보입니다. 관리 정보. 감염병이 얼마나 발생했고, 근데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고,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고, 백신 같은 걸 어떻게
투약을 했는지, 이 정보를, 관리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여기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목적의 국제협력을 반드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도록.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제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제협력은 사실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게 국제협력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북한에 대한 협력, 남북한 협력, 또는 뭐 대북 지원 이런 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사실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우리 그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반국가 단체고, 따라서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북 합의라고 하는 것도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남북 합의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간에 이 국제협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정법에 따르면 국제협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근데 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활동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개정을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감염법 관리정보 교류 및 연구, 자,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는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현행법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추가했냐면 연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감염병 공동예방, 그리고 방역 및 치료. 그래서 예방, 방역, 치료 등을 위한, 자, 여기서 중요한 조항이 나타나는데 바로 남북 간 협력 및 국제협력, 이렇게 해서 남북 간 협력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협력의 목적을, 국제협력의 목적을 확대시킨 거죠. 원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연구, 그리고 이제 예방, 방역, 치료,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남북 간에도 협력을 할 수 있고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좀 다르게 말하면 국제협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국제협력을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가까운 일본하고는 한때 굉장히 반일 감정을 조성해 가지고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국제협력을 한다, 이건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사실 미국하고도, 우리 동맹국인 미국하고도 사실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병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이것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취재할 리가 없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사실은 이 우한 폐렴 또는 중국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발원지가 중국 우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건 뭐 여러 가지 심지어 생물학 무기로 개발하다가 그게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죠. 그럼 결국 뭐냐면 이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국제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과 국제협력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는 진중 노선을 긋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국제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 이제 한 달 전 이상 전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뭐냐면 그 경남 양산에서 양산시 제 고향이 양산인데 그 양산에서 뭐냐면 그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했는데 또 그러면 이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양산에 유치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를 위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방 이런 것과 관련된 국제 협력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개정안에서 말하는 국제 협력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것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유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미 그런 국제 협력을 위한 중국과의 그 협력을 위한 그런 물밑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법적 근거를 이제 확실히 한다는 거, 그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중국은 뭐 국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북한에 대해서 이 협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북한하고 하여튼 교류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국제협력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아예 못 박은 겁니다. 남북 간 협력이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 협력이라고, 남북한 국제협력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를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이제 감염병에 관한 연구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백신 개발은 우리가 못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역 또는 뭐 치료 예방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국제협력이라고, 즉 남북 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주는, 퍼주게 하는 그런 협력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제가 좀 놀란 것은 뭐냐? 실제로 우리 동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고 그 화생방 무기, 특히 생물학 무기 같은 것을 대량으로 제조해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은 생물학 무기의 강국입니다. 강국. 생화학 무기의 강국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근데 감염병에 관해서 연구를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죠. 근데 교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구의 성과들이 북한으로 다 전달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학자들이 또 의학자들이 했던 연구 결과가 북한에 그대로 올라가고 또 이것은 그냥 좋은 목적으로 근데 감염병에 대한 뭐 치료제나 뭐든 예방 공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확보하고자 하는 생물학 무기를 만드는데 악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한폐렴 말씀드렸다시피 우한폐렴은 어떤 중국에서 생물학 무기의 일환으로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하다가 그것이 예기치 못한 이유에서 외부로 유출이 됐고 이게 전 세계를 감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그 감염병에 관한 우리의 연구 결과가 북한으로 가서 북한이 그 연구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컨대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가지고 또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과 관련되어 있는, 즉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의 통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은 중국에서 상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미국의 기술, 미국의 자금이 중국에 들어가서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로 탈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이 바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장을,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제재수죠.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연구성과들이 북한으로 공동연구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건너가서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생물학 무기로 탈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 이거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연구에 굉장히 엄격한 통제가 가해져야 됩니다. 잘못 유출되면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생물학 무기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죠. 근데 북한은 자기들 김정은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걸 전쟁 목적으로 또 생물학 무기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연구 성과들이 그렇게 다 악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동 예방, 그 다음에 공동 방역, 공동 치료. 얼마 전에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의사였습니다. 의사 출신인데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한 적이 있냐면, 자, 대한민국의 의사를 차출해서 북한에 보내자. 마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듯이 차출해가지고 북한에 감염병 예방, 방역 또는 치료와 관련해서 이 인력을 파견하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의사이면서도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의료인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너부터 북한에 가서 방역하고 치료 활동하라고. 의사는 군인이 아니죠. 함부로 법 제정해서 어디 가라, 어디 파견해야 된다, 파견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시킬 수 없는 거죠. 군인이나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파견하려고 했던 그런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문제는 반발이 워낙 거세서 그 법률안은 사실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지만은, 근데 어떤 간에, 자, 예방, 방역, 치료. 그럼 이 분야에 관해서, 국제협력을 한다. 남북 간 협력을 한다. 뭐겠습니까? 자, 일단, 예방이나 방역과 관련된 물자들을 대거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통일부 장관도 그런 얘기 했죠. 백신. 아직 문재인 좌파 정권은 백신도 제대로 확보를 못했죠. 대한민국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좀 모자라더라도 북한에 백신을 보내야 된다. 그런 정말 국민의 마음을 완전히 후벼 파는
그런 막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럼 뻔하죠, 앞으로. 그래서 백신 퍼주자. 치료약이 나오면 치료약도 퍼주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겠죠. 의료 장비들이 있겠죠. 의료 장비들 전부 제공하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감염병 예방이나 방역이나 치료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전부 북한에 제공하자. 백신을 포함해서, 치료약을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겠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력을 보낼 겁니다. 인력을. 아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의사를 파견하는 문제, 뭐 간호사 파견하는 문제, 이런 문제 또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또 간호사들이 올라가서 예방, 방역 활동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죠. 정말. 그래서 실제로 거의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북한은 지금 국경을 전부 봉쇄하고 있습니다.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당장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느 상황에서 또 그런 북한이 닫고 있던 국경을 열고 외부 지원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때 막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실제로 이 방역 물자를 북한에 파견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걸린다고 봅니다. 미국의 세컨드리 보고에서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그 국제 제재를 감수하고 그것을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때는, 근데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이 대북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 법에 따라서 국제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북한 협력을 하는 게 재량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책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 국제협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남북한 협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행정부에서는 기속행위라고 하는데, 재량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기속행위라고 하는데, 기속행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속을 받는 겁니다. 남북한 협력을 해야 될 구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 법률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국제 제재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방역 물자나 이것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이 남아있죠.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북한에서 여러 가지 물자를 지원한 적이 있죠.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에서 물자를 지원했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배분이 되고 또 그 배분한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감시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국제 식량기구 같은 데서 물론 또는 인도주의 단체 같은 데서 감시를 하려고 하지만 북한 자체가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도 차원이나 기타 차원에서 북한의 방역 물자를 지원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방역 물자들 누구에게 흘러가겠습니까? 아마 노동당 당 간부들에게 흘러가겠죠. 일반 주민들에게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남는 부분들은 아마 다른 나라에 북한이 팔지도 모릅니다.
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노동당 간부들만 일단 그 방위물자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팔아서 외화벌이 하는 그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방위물자들이 지원이 됐을 때 북한 주민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일부 노동당 고위 간부들, 그리고 북한 인민군 간부들, 이런 사람들의 혜택, 이런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고,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분배 또는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할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김정은 전세주의 독재체제의 수명만 연장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북한 주민은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우리 독자적으로 남북한 협력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협력을 맺도록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무서운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없던 조항인데 새로 신설한 겁니다. 뭐냐면 그 이제 제4조 제5항을 신설해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아까 같은 사업 협력 사업이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 또는 주변 국가와 국제협력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한 또는 주변 국가, 여기에서 말하는 주변 국가는 뭐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미국 아니겠죠. 중국이겠죠. 국제협력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예컨대 우한폐렴, 공동방역, 뭐 예방치료 이걸 위해서 예컨대 국제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럼 예컨대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이런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물론 거기에 그 협의체 예산도 아마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협의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의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북한, 중국이 손잡고 대한민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은 그게 울며계자민으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일단 협의체의 틀 속에서 모든 그 대북 지원 같은 것이 논의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그 발언권, 지분 이런 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럼 사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로 대북 지원 같은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국제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저 미국이나 이제 그 선진국가에서는 지금 백신을 투여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직 언제 그 백신 투약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북한은 뭐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는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또 최근에 들어서 북경을 비롯해 가지고 주요 도시에서 감염병 환자가 우한폐렴 환자가 나타나서 사실 전시체제, 계엄체제를 방불케 하는 그런 방역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겠죠. 한마디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컨대 중국이 들어가 있는 만약 국제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중국에서 뭐 어떤 압력을 가하겠습니까?
중국산 백신 써라. 이렇게 말하겠죠. 중국산 치료제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 그 제약회사에서 중국산 백신을 개발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죠. 물론 임상 시험 다 거친 거 아닙니다. 자료도 공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중국산 백신을 맞았던 그 사람들이 해외 근로자로 파병이 돼가지고 파견이 돼서 해외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가 여러 명 드러나서 중국 백신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산 백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지만 어떤 간에 실제로 이 국제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간에 거기서 사실은 뭐 가장 영향이 큰 중국이 자 백신은 그냥 중국산으로 쓰는 걸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협의체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협의체를 만들면 이게 국제적인 방역 협력의 차원에서 중국산 백신을 쓰도록 하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산 백신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내용은 하여튼 기존에는 그냥 감염병 관리 정보 그 관리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차원에서의 아주 그 기본적인 국제협력 이것만 가능하도록 개정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구, 예방, 방역, 심지어 치료까지 포함하는 그런 국제협력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또 국제협력 협의체를 만드는 거죠. 그럼 협의체 의사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실상 방역주권, 대한민국의 방역주권 이 부분이 사실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백신조차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모더나, 화이자 이런 제약회사에서 만든 백신이 나와 있죠.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아직 3상이 안 끝나서 사실 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많죠. 근데 또 중국산 백신을 들어오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론에서 사실 그런 군불지피는 작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한 정지 작업을 미리 해두는 겁니다. 미리 해둬가지고 이 법에 따라서 국제협력 협의체를 만들었고 이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중국산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당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용은. 근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 분야를 굉장히 넓혀가지고 심지어 북한이 우리의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한마디로 이성행위죠. 반국가 행위죠.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북지원사업, 사실 대북지원사업이라는 게 퍼주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걸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돈 주고 인력 보내주고 하는 거죠. 그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겁니다.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방역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악법이 바로 이 개정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안이 아마 다른 법안하고 나중에 뭉뚱그려져 가지고 아마 위원회 대한법률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유엔 제재나 그 미국의 제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실제로 빛을 보지 못할지 몰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대북 퍼주기 사업의 하나의 통로로
작용할, 또 근거로 작용할, 법적인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대충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2018년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국회에서는 의사 정족수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개헌 작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악법들을 통과시켰죠. 그걸 완성시킨 게 뭐겠습니까? 개헌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악법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악법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지금 악법들은 현행헌법에 배치된 내용, 위헌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그럼 그것을 위헌적인 요소를 위헌성에 관한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악법을 정당화시키는 조항을 헌법에 넣어두는 겁니다. 즉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악법들을 다 정당화시키는 법조항을 넣어두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정권의 동력이 좀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을 발의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하여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하여튼 사회주의 정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런 자유혁명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앞으로 추진하게 될 그 개헌의 방향, 내용, 이 내용을 2018년 헌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지난번 2018년에 발의됐던 헌법 개정안에서 중요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개정안을 추진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헌안을 또 발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투쟁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을 동지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눠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에 중요한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되면 그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그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음 주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헌법 개정안의 내용이 뭐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내용을 밝히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내용이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제 강의 시간이 좀 단축된 것 같습니다. 지금 43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2018년 헌법 개정안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동지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